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라인의 핀테크 서버 조직의 라인페이 및 관련 핀테크 서비스 개발 직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라인페이는 라인의 사용자들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네이버 페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일본을 시작으로 2015년에 대만과 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일본, 대만, 태국 3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5조가 넘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 라인페이의 결제 서비스는 주로 온라인 결제와 오프라인 결제로 나누어집니다. 최근에 온라인 결제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온라인 결제는 말 그대로 온라인 상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라인페이를 선택하여 결제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결제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용자의 별도 승인 없이 정기 결제를 해주는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요. 라인페이도 동일하게 사용자 승인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는 등록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프라인 결제는 사용자가 직접 상점을 방문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에도 비슷한 결제 방식의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어서 결제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 QR코드가 그려진 이미지를 스캔하고 상품 금액을 입력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QR코드의 결제 방식에는 상점에 설치된 QR코드를 사용자가 스캔하는 방식과 상점의 바코드 리더기가 사용자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NFC 결제, 구글페이, 애플페이로의 결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인페이 안에서도 결제 수단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밸런스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용자의 신용카드를 라인페이에 등록하고 등록된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밸런스 결제는 사용자가 미리 라인페이에 충전해둔 머니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미리 충전해둔 머니는 결제뿐만 아니라 인출이나 송금 같은 다른 서비스에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인페이는 실제 플라스틱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하여 라인페이 결제 그리고 라인페이 결제를 통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직불카드와 같은 개념인데요.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면 라인페이 머니가 차감되는 형태의 결제 방식입니다. 라인페이 카드 결제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카드 발급이나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 업무에 대해서도 경험해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인페이는 일본, 대만, 태국 3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 유저들이 라인페이의 다른 서비스 지역 국가에 가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한국이나 중국의 다른 페이 서비스와 연계하여 국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라인페이는 유저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맹점에서 결제를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쉽게 결제를 연동할 수 있도록 포스를 대신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앱 설치 없이도 라인페이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포스 기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가맹점에서 결제 연동을 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결제 내역이나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다음, 결제 이외의 중요한 기능 중 대표적인 기능으로 KYC 기능이 있습니다. KYC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고객 정보 확인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KYC 인증을 도입한 은행, 증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와 동일하게 신분증을 찍고 앱이 요구하는 동작에 따라 움직이면 동일한 사용자임을 판단하여 그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앱이 사용자에게 왼쪽 눈을 감아보라고 행동을 지시했을 때 사용자가 지시에 따라 왼쪽 눈을 감으면 앱이 행동을 인식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KYC는 라인페이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라인페이의 다른 파이낸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설명드린 것 외에도 라인페이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태국에서의 교통수단 결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같은 곳에서 라인페이를 이용하여 교통비 결제를 하고 탑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라인페이는 머천트맵이라는 가맹점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라인페이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고 가맹점의 결제 수단과 프로모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결제 이외에도 충전, 인출, 송금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라인페이의 결제 수단 중 밸런스 결제가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라인페이의 밸런스를 충전하고 인출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 간 밸런스 송금 또는 은행 계좌로의 송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나 할인 혜택, 리워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들이 발생하게 되면 다양한 가맹점과 파트너와 연동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가맹점과 파트너와 연동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서로 간에 대금을 지급해 주거나 장부의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산과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정산 시스템의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결제나 충전, 인출 등의 거래들이 다양하게 발생하다 보면 부정 거래나 이상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상 거래를 감지하기 위한 FDS 시스템의 개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히 라인페이 조직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인페이의 조직은 라인페이와 FDS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 조직 이외에도 일본, 대만, 태국에 각 로컬 개발 조직이 있습니다. 각 국가의 개발자들은 각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국가별 서비스 개발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라인페이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핵심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국가의 개발자들과 다양한 협업 툴을 통해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영어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자가 여러 국가의 로컬 개발 조직과 영어를 통해서 협업을 하는 경험은 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소통한다고 해서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협업 툴들이 있는데 슬랙이나 라인 메신저나 여러 가지 툴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협업 툴에서 번역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통에 어려움을 겪진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어를 잘한다고 하시면 이런 번역 툴들이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어떤 뉘앙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영어로 완벽하게 소통을 하시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라인페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스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인페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또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바와 스프링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틀린이나 스칼라, 고와 같은 언어도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라클과 MySQL 같은 RDBMS를 메인 DBMS로 사용하고 있고,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HBase나 MongoDB 같은 NoSQL DBMS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나 레디스, 엘라스틱 서치 같은 다양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사하시기 전에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기술 스택들을 다 알고 경험하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기술들을 알고 계신다면 입사 후에 적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혹시 모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입사 후에 업무를 하시면서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경험을 완벽하게 가지고 지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라인페이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평소에 핀테크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물론 업무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꼭 핀테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핀테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오늘 웨비나를 보시고 관심이 생기셔서 페이 서비스 개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정도로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핀테크 지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컴퓨터 공학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은 컴퓨터 공학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컴퓨터 공학 지식을 잘 갖추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기술을 조금 알고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로 단지 사용만 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경험을 습득하게 된다면 앞으로 기술적인 성장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슷한 개념의 문제가 또 발생하거나 어떤 응용이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역량 발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도 이러한 컴퓨터 공학적 지식을 바탕에 둔 고민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도 훌륭하게 따라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경험했느냐 보다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했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했고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설계를 했는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서나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앞서 말씀드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공학 지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또 몰랐던 부분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일종의 회고 같은 거를 통해서 잘했던 점과 부족했던 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이 기술적으로 경험하고 성장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가지고 계신다면 면접에서 어떠한 기술적인 질문이 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신입 개발자이시기 때문에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한 것이나 프로젝트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션을 들으시면서 라인페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셨을까요? 저도 라인페이에 참여하기 전까지 핀테크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핀테크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어려운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페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물문 교환을 했던 것도 페이라고 생각해 보면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배워가면서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핀테크 서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